이제 두 면접관 분께서는 처음 학생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면접장에서 첫 인상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부분들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우선은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 HR 부서의 채용을 담당하는 팀에서는 면접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차장님께 답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직자들 위주의 어떤 면접관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현재 추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직무 관련된 부서의 이제 팀장급 이상이거나 부장급들 혹은 임원분 그리고 해당 관련된 외부 전문가 한 분 해서 통상적으로 면접은 한 3인의 면접관이 진행을 하십니다. 인사부에서 이제 주로 진행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예, 저희는 이제 기획하고 이제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은행 어떤 건가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면접관 구성은 우리 공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점장님 분들이시나 아니면 임원분들께서 하시고 채용 담당자는 사실 그날 뭐 채용 진행하느라 바빠서 하진 않지만은 저희가 경험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이제 면접관님들께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어떤 멋진 스타일이나 무슨 세련된 복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긴장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관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차분함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간절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장에 오시면은 본인의 긴장을 본인이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암기를 많이 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 A, B, C라는 질문을 해도 본인이 암기한 범주 안에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동문서답이 오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면접관 얘기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좀 천천히 작게 말해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좀 포인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면접 복장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몇몇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장이 아니고 자율복을 입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원자들이 더 혼선을 겪는 것 같아요. 이게 자율복을 입으라는 건지 정장을 입으라는 건지 그럼 자율복이면 어느 정도까지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분들이 그날 하루 온전히 자신이 준비한 것을 펼치기에 사실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거든요. 은행권 면접은 종일 면접장에 계시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개인한테 주어지는 면접의 시간은 합치면 1시간, 2시간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한 2시간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여러 전형의 면접을 거치면서 긴장한 상태인데 거기에 또 복장까지 저희가 요구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계속 정장으로 가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 정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지원하실 때는 그냥 복장 걱정하지 마시고 정장 입고 오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복장은 정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장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정장 내에서 좀 튀는 정장을 입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있으신데 그래도 거의 99% 이상은 다 생각하시는 그런 정장들을 입고 다 참석을 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크게 보면 튀는 스타일도 있고 그죠? 지원자들이 모범적인 스타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두 분 중에서 두 유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마음이 가시는 경우나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조직 측면에서 아니면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튈 것 같은 분인데 얌전하게 하시는 건 안 좋고요. 얌전하신 분인데 튀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얌전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자신을 좀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훈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장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인상 자체는 눈이 한 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튀는 복장이 있으신 분한테. 근데 제가 이제 공채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전형의 면접을 가끔 옆에서 지켜보거나 들어가 보면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복장과 무관하게 아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그 면접관과 소통을 하시는 분이 결국 최종적으로 좀 고득점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무 특이한 스타일이 아니시라고 하면 복장이 크게 좌우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시다가 만약 거짓말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면 지원자들이 잘 보려고 하다 보면 면접장에서 본의 아니게 좀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보였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뭐 현장에서 저희가 지원자분들에게 어떤 지적을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뭐 진솔되지 못한 면접을 보셨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점수가 낮겠죠. 예, 당연히 낮은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예. 무조건 안 된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항상 면접은 진솔하게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어떤 면접관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면접을 떠나서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시 채용 쪽으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시 채용으로 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인재 채용 과정에서 본인 은행 측면에서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원자들 측면에서도 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제도의 변화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공채 위주로 다시 좀 회귀할 가능성도 있나요? 아마도 수직 채용 비율이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 채용이라 하면 원하는 직무, 은행에서 원하는 직무에 원하는 인재를 원하는 시기에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공채로 간다고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 혹은 이 시점을 기다려서 지원자도 기다려야 되고 은행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ICT 부분이나 특정한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새로 시작돼서 바로 사람을 투입해야 된다거나 근데 적합한 인재가 은행 내에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는 점점 새로운 직무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 채용 부분이 계속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뭐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새 디지털 금융이 결국 큰 대세다 보니까 은행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앞으로 은행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내가 막상 취직하고 나서 어떤 은행이 좀 더 디지털화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은행업이 없어진 그러니까 은행업의 전망에 대한 조언을 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원자들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은행에 지원하면 앞으로 젊은 나이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있더라고요. 은행이 디지털화가 가속하게 되는 이유는 안 없어지기 위해서니까요. 회사의 형태가 금융업의 본질은 사실은 바뀌지 않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한국보다 십수년 앞서 있는 여러 선진 국의 어떤 금융사들 뭐 특정 나라 말할 수 없지만은 뭐 그런 나라들의 보면은 오히려 그 은행업의 형태만 변하고 오히려 디지털화가 되면서 좀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역의 어떤 전환, 그리고 형태의 전환만 있을 뿐이지 금융업의 본질, 은행업의 본질은 사실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김 차장님께서도 생각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학생들이 불안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된 상태인데 취직 이후에 이제 나가야 될 것을 고민을 미리 하는 그런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민회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직도 개편하고 있고 디지털에 맞춰서 사실 이제 예전에 뭐 IT와 현업이 분리돼 있었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융합해서 하는 디지털에 맞춰서 선도할 수 있는 입장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인재도 투입하고 있고 계속 이제 전략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뭐 현재 입장에서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본인 현재 디지털 관련돼서의 저희가 뭐 이렇게 원하는 요구 역량 자체가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원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은행에 오셔서 은행에서 내부적인 연수와 교육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은행 자체의 업무라는 게 뭐 현재는 영업금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은행 내부적으로는 또 그거에 맞게끔 현재 상황에 맞게끔 내부적으로 또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지원자들 그리고 사회적 풍토는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어떤 풍토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워라밸과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은행을 다닐 때는 상당히 야근도 많이 했고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거나 또 회식 문화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떤 워라밸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워라밸과 관련해서 어떤 결국은 지원자들은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것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각 은행들이 어떤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어떤 복지라든지 뭐 인사, 연수제도 같은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워라밸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야근을 하시고 싶어도 18시간 되면 컴퓨터 꺼져버립니다. 모든 컴퓨터 꺼져버리기 때문에 굳이 야근을 해야 되면은 뭐 영업점장이 별도 승인을 받아서 야근을 해야 되고 야근을 하면은 그 다음날 야근한 만큼 휴가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쉴 수밖에 없는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 워라밸은 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은행은 모든 은행들이 다 복지가 참 다 좋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은행의 복지가 좋았기 때문에 다 좋은 와중에 하나은행이 조금 다른 은행하고 다르게 하나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입행하시면 가장 만족이 높으실 게 저희가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체력 단련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 15만 원이면은 뭐 1년에 1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연초에 뭐 골프나 헬스, 피트니스 다 뭐 요가 이런 거 끊으셔가지고 거의 운동 비용은 은행에서 다 제공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은행 오시면은 건강 관리는 공짜로 하신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수제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디지털 쪽하고 글로벌 쪽 연수가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OJT를 3개월, 6개월씩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MBA를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저 또한 은행에서 지원받아서 또 상해에서 MBA를 또 다녀온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CDP 안에 DT 유니버시티라고 레벨 과정이 다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원하시면은 카이스트에 가서 더 추가적인 전문성을 또 키울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 정도가 저희 쪽의 특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영학 사장님께서 우선은 가장 크게 변한 건 이제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하시면 그거는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거나 휴가로 보상이 되거나 보상이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되게 늦게까지 야근한다 이런 또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획하에 조절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국민은행 복지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내 복지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은 뭐 다른 은행 대비해서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거나 뒤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뭐 월 이제 가족사랑 카드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좀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워라밸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우선은 그 마련되어 있는 복지 제도를 그래도 요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내가 이걸 써도 되나? 라는 이제 분위기가 이미 좀 한 단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복지제도를 다 누릴 수 있으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원자분들, 그러니까 국민은행에 지원하시는 분 그리고 어떤 하나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신지. 네, 제가 지금 이제 몇 년째 그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은 그 채용 설명 현장에서 직접 뵐 때도 그렇고 오가면서 면접장에서 뵐 때 여러분들 직접 뵈면은 얼마나 좀 힘들게 오셨고 지금 여러분들 심정이 얼마나 좀 어렵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속에 계신지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느끼고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들 취업은 어차피 10군데 회사를 붙어도요 한 군데밖에 입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업은 1승이다 이 생각 꼭 하시고 1승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간절한 꿈을 이루는 공간이 저희 하나은행이라면 저희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꼭 모시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부터. 우선은 지원자분들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는 수시 채용도 많아지고 지원 부문도 계속 세분화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이 있을 텐데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혹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대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두 곳의 인사 담당자 두 분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라서 취업 준비하시는데 더 힘들고 더 짜증도 많이 나시겠지만 이번 강연 그리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취업 준비 잘 하시고 아까 하나은행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1승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